결혼하고 30년 넘게 살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미운 건 아닌데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이런 마음 갖는 제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서 혼자가 더 좋은 이유에 대해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죄책감에서 해방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부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죠? 젊었을 때는 둘이서 무엇을 해도 즐거웠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 하기도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집이 편안한 쉼터가 아니라 긴장의 연속인 곳이 돼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이건가? 평생을 함께 살자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 약속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배우자가 말을 걸어오면 대답하기가 귀찮습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데 계속 뭔가를 요구합니다. 밥은 차렸냐? 이거는 어디 있냐? 저거 좀 해달라. 하루 종일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정말 지칩니다. 혼자 마트에 가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됩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 마음이 가볍습니다. 집에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이상해 보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모든 것을 덮어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감정은 점점 옅어지고 현실만 남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 매일 듣는 목소리, 매일 반복되는 일상. 이 모든 것이 권태로움으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가 미운 건 아닙니다. 그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표현하기가 두렵습니다. 배우자가 상처받을까봐,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참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쌓이는 답답함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이 결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25살에 결혼해서 올해로 40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남편 67세 김철수 씨와 슬하에 자녀 셋을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철수 씨가 5년 전 정년퇴직을 한 뒤부터 순자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그 시간 동안 자유로웠습니다. 집안일도 자기 페이스대로 하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철수 씨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아침 7시면 일어나서 밥을 차려달라고 합니다. 순자 씨는 원래 아침을 거르는 편인데 남편 때문에 매일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밥을 차려주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 사이 철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또 밥을 차려달라고 합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세 끼를 다 챙겨줘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리모컨 어디 있냐? 안경 좀 찾아달라. 옷 좀 꺼내달라. 순자 씨는 하루 종일 남편의 시중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간섭과 잔소리였습니다. 마트에 가려고 하면 뭐 사러 가냐고 묻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누구 만나냐? 어디서 만나냐? 언제 오냐고 캐묻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왜 그런 프로그램을 보냐고 합니다. 요리를 하면 왜 그렇게 하냐고 간섭합니다. 순자 씨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유일한 안식처가 됐습니다. 용물을 보지 않아도 일부러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혼자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 친구는 남편과 5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순자 씨는 친구가 외롭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친구의 모습은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친구는 밝은 표정으로 순자 씨를 맞이했습니다. 집안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취미로 하는 그림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는 요즘 그림을 배우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자기 작품을 보여줬습니다. 점심은 자기가 먹고 싶은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설거지도 금방 끝났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친구는 일주일에 3번 수영을 하고 2번은 그림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갖는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나는 왜 내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집에 도착하니 철수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은 뭐 먹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시간을 좀 갖는 게 어떨까요? 당신은 당신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철수 씨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싫은 게 아니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는 두 사람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됐습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공감하셨을 겁니다. 이건 비단 순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수많은 부부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관계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의무와 책임만 남고 자유와 기쁨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노년의 독립은 이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이 그 자신으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말은 부부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상대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서로를 묶어두고 감시하고 간섭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개성화 이론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자아를 완성하는 시기라고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에 답하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시기가 바로 노년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년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구체적으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립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비로소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신적 여유와 재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과 계속 함께 있으면 그 자체로 피곤합니다. 말을 맞춰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을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쌓여야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셋째, 창의성과 자기 성장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있을 때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고, 글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악기를 배워볼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이런 시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서툴고 어색한 모습을 보이기 싫고 눈치도 보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개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침범당하지 않는 자기만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이 영역이 지켜질 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줄 때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다섯째,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을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붙어 있으면 상대의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잠시 떨어져 있으면 상대가 그리워집니다. 함께 있을 때는 귀찮았던 것들이 떨어져 있으니 그립습니다. 이런 그리움이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만날 때마다 반가운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기 정체성 회복,
정신적 재충전, 창의성과 성장, 건강한 경계 설정, 그리고 그리움의 회복. 이 모든 것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혼은 두 개의 온전한 개인이 만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으로 충분히 존재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면 둘 다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을 잃은 사람은 상대에게도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어라. 하늘의 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되 사랑으로 속박하지 말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노년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싫은 게 아니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섭섭해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둘 다를 위한 것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관계의 틀을 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처럼 답답하고 숨막히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루에 2시간씩 각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산책을 혼자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혼자 조용히 독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만큼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배우자가 뭐 하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디 가냐고 캐묻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함께 붙어 지내다가 갑자기 떨어져 있으니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시도한 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혼자 산책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녁에 혼자 앉아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주말에는 따로 취미 활동을 하세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 모임에 나갑니다.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를 갑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요가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꼭 함께 주말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각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대화가 더 풍성해집니다. 서로 다른 경험을 했으니 나눌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함께 있을 때도 더 친밀해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 가능하면 방을 따로 쓰세요. 이건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달라집니다. 누구는 일찍 자고 누구는 늦게 잡니다. 누구는 코를 골고 누구는 자다가 자주 깹니다. 같은 방을 쓰면 서로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에도 예민해지고 짜증이 납니다. 방을 따로 쓰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푹 자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상대에게도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방을 따로 쓴다고 해서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 편안하게 쉬고 나서 만나니 더 좋습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건강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 서로의 일정을 존중하세요. 배우자가 어디 간다고 할 때 허락을 구하게 하지 마세요. 통보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친구 만나고 올게. 응,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디서 누구 만나는지 캐묻지 않습니다. 몇 시에 들어오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성인으로서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집이 감옥 같은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존중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다섯 번째, 한 달에 한 번은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당일치기로 옆 동네 가는 것도 좋습니다. 1박 2일로 가까운 도시에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여행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언제 쉴지 전부 내 마음대로입니다. 이런 자유로움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쯤이면 배우자가 그리워집니다. 집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가 주는 선물입니다.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함께 있을 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 각자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집 안에 작은 공간이라도 좋습니다. 한쪽 구석에 자기만의 책상을 놓을 수 있습니다. 베란다 한편을 자기 공간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배우자는 그 공간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건을 치우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으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영역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일곱 번째, 정기적으로 친구들을 만나세요. 부부만 만나지 말고 각자 친구들과의 시간을 가지세요. 친구들과 만나면 다른 에너지를 얻습니다. 배우자와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웃고 떠들고 즐기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노년을 더 행복하게 삽니다. 배우자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다양한 관계를 가지세요. 사회적 관계가 풍부할수록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여덟 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산책을 혼자 나가보세요. 내일은 저녁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관계를 파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중국의 고대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잃게 되고 자연스럽게 놓아주면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무의자연의 지혜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매달리면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놓아주면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노년의 부부는 이제 서로를 감시하며 마주보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의 길을 가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방향은 바로 행복입니다. 나의 행복, 당신의 행복, 우리의 행복.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동반자가 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성숙한 사랑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제 성숙한 사랑을 할 때입니다. 상대가 필요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런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을 주지 말고 날개를 주어라.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를 가두지 말고 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는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께도 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용기를 내보세요. 배우자와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 이제 서로에게 좀 더 자유를 주는 게 어떨까?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아직 길게 남아 있습니다. 70세라면 아직 20년 이상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80세까지 살아도 10년이 남았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억압과 답답함 속에서 보낼 것인가요? 아니면 자유와 행복 속에서 보낼 것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살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나를 지키며 살 때 비로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배우자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웃어야 가정에 웃음이 돕니다. 여러분이 편안해야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다 키웠고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세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잘해줄 시간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일은 2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집이 편안한 쉼터가 되고, 배우자가 반가운 존재가 되고, 매일이 즐거운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질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 하루가 기대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노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8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은 몇 번을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에 숫자로 적어주세요. 1가지를 실천하실 거면 1이라고 적어주시고 2가지면 2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도 용기를 줍니다. 우리 함께 변화해 나가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 채널을 더 유익하게 만들고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모여서 우리 모두의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